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JP모간과 델타항공을 필두로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밤사이 12월 CPI까지 공개됐었죠.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만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 어닝 시즌의 왕관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12월 CPI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12월 CPI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와주면서 증시 숨통도 조금 트이는 듯 했지만 이내 같이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 발목을 붙잡으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49,000선을 간신히 지켜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비교적 덜 빠지면서 0.4%씩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 시장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CPI가 발표된 직후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2%를 넘길 뻔했었죠. 단숨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17%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 움직임이 요즘 들어서 좀 심상치가 않죠.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재개되고 있다. 그리고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160엔마저 돌파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요. 엔화 약세 속에서 달러 인덱스는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99 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1,476원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연준을 흔들면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바로 월가 황제로 평가받는 제이민 다이먼 JP모간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수사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이먼 CEO,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금리까지 같이 오르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이먼 CEO뿐만 아니라 밤사이에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도 나서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죠. 우리는 파월 의장과 연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저격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부패했거나 아니면 무능한 거다. 둘 중 하나라는 입장을 또 밝혔는데 당분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발표된 물가 지표가 또 주목을 받았었죠. 12월 근원 CPI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수치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수치도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수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는 우선은 좀 덜어낸 상태고요. 그리고 같이 공개됐었던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 올해 성장률이 2.6%로 제시하면서 이 지난해 추정치 2.7%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올해에도 좀 발목을 붙잡을 걸로 예상 중이고요.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반등 그리고 무역 갈등 이런 변수들도 이 추가적인 성장률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방금 끝난 미국 뉴욕 증시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이슈가 많았던 시장인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을 전액 부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 비용 구조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 출해되면서 오늘 약간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 가까운 낙폭 가져간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주력 상품이었던 메타버스에서 AI 기기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소규모 인력 감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전문가용 창작 소프트웨어를 묶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주가 반응은 약간 미비한 모습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으로 증시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지난 한 달 10%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 아마존. 일단 지금 평균 12개월 목표 주가는 29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42달러 선 지나갑니다. 앞으로 약 50달러가량의 추가 상승 폭이 남아있다라는 IB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가늠해 보겠습니다. 오늘 딱 보기만 해도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섹터들이 가장 강했고 이 외의 섹터들은 혼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죠. 일단 하나씩 이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키뱅크의 나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AMD와 인텔이었는데요. 일부 소비자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공급 부족과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지출이 이 두 종목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AMD 오늘 6%대 강세 보였고요. 인텔은 7%대 강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220억 달러가량의 규모로 평가되는 러시아 루크오일의 글로벌 석유자산 매각 경쟁에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약간 미미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증시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주 안에서는 엑슨모빌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엑슨모빌의 베네수엘라 시장에 뛰어드는 태도가 약간 대응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내놨었죠. 하지만 CEO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 향방 생각해보면 1.8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런 보수적인 태도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믿음직스럽다라는 태도로 해석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JP모건입니다. 실적을 가장 최근 발표한 금융주죠. 금융주 안에서의 첫 실적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투자은행 IB 부문 실적 부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인하 압박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4%대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간밤 유가도 움직였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유가 향방도 체크하시죠. 국제 유가가 간밤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언급까지 가세가 되면서 오늘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봉 차트 확인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란의 애국자들이요 계속 시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첫 스타트를 끄는 오늘의 트루스 소셜.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위대에 대한 무의미한 살상을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 모든 회담을 취소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제는 이란까지 전체적인 이슈가 길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앞서 전달드린 대로 쉐브론부터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를 동반해서 움직였지만 오늘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정유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흐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LS증권의 이준범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그리고 또 진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선임 매니저가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사흘 만에 또 이렇게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CPI 같은 좋은 재료들도 있었는데 발목을 붙잡았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 줄 평부터 남겨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한 줄 평 말씀드리면 S&P 500을 포함해서 다우지수랑 나스닥 세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네. 그리고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서 장 초반에는 상승했으나 이후에 JP모건을 중심으로 은행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 또 파월 수사 논란까지 지속되고 있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증시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시죠. JP모간 다이먼 CEO 연준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고요. FOMC 회의 전에 마지막 물가 지표가 공개됐고 그리고 은행주와 항공주의 실적에 대한 얘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연준을 흔들면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파월 수사를 두고 월가 황제죠. 제미 다이먼 JP모간 CEO가 남긴 발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파월 수사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해당 이슈는 요즘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연준의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의도하는 것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시에 금리도 인하해서 유동성을 늘리겠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유동성을 늘리고 달러를 약화하겠다라는 정책을 계속해서 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전망보다는 연장준비은행 이사들이 트럼프 권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시장 전망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음 스텝이 있다면 금리가 내려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물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스텝에는 더 큰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인데 이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말을 좀 잘 안 들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계속 저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일시적으로는 트럼프가 뭐 파월을 기소하겠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요. 파월의 임기는 5월 정도에 돼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의도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고 결국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정책을 잘 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압박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PI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봐야 되겠죠.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우선 데이터들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단은 물가 지수는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은 헤드라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상승 그리고 이었는데 실제 발표는 헤드라인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고요. 그리고 근원 CPI 기준으로는 시장 전망은 2.7% 전년 동기 대비 전망하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는 플러스 2.6% 발표돼서 시장 전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물가 지수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목표 기준은 2%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보다는 높은 물가가 나왔지만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그 정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안정 추세를 이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혹시라도 좀 반등할 만한 그런 변수들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물가가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유가 덕분인데요. WTI 기준으로 22년도 정도에 피크아웃을 찍고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에서 60달러 뭐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뭐 단기적으로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잠깐 오르긴 했지만 50달러에서 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산유국들이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유율 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넣어주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국제 유가가 가장 큽니다. 뭐 저희 옷이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쪽에서도 전부 다 이제 폴리자로 네. 붙는 것들이 유가로 원료가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운송 비용에도 유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는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발표될 PPI까지 좀 안정 추세를 나타내면 인플레이션 우려,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고용 지표들이 당분간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개막을 했죠. JP 모간. 생각보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또 아쉽게도 빠졌어요.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신용카드 금리 제한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JP모간의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에서 7% 정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주당 순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7% 이제 하락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망하고 있던 수준보다는 더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투자은행 부문에서의 실적이 시장 전망보다 조금 부진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애플의 신용카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22억 달러, 하나로 치면 한 3조 원 정도의 대손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익에서는 조금 손실이 반영됐고요. 네. 하지만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이슈로 좀 이익이 감소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했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지속적인 재정 부양책 계속 나올 네. 것이고, 그리고 은행 부문 규제 완화 정책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방준비은행에서 계속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은행주에는 계속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됐던 은행주는 JP 모간이었고 이제 내일 밤에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블랙록 차례대로 계속 실적들을 내놓게 될 텐데 은행주들의 실적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뭐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성장하는 흐름 보여줄 건데요. 하지만 그 정도의 전망이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뭐 JP모건 같은 차트 보시면 1년 동안 뭐 50%, 100% 많이 올라왔거든요. 은행주 치고는 꽤 많이 오른 그런 느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은행주는 재미없는 주식이라는 평가가 많이 많았는데 네. 많이 올라와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뭐 차익 실현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일시적인 조정은 나타나겠는데 앞으로 이제 그럼에도 남은- 불구하고 이제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은 괜찮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JP 모간과 함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바로 대표적인 항공주 가운데 하나인 델타 항공이죠. 델타 항공 쪽은 JP 모간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JP 모간의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델타 항공 쪽에서는 좀 미스가 났던 것 같은데 데이터들 좀 짚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델타 항공도 오늘 밤에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먼저 매출액부터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올라왔고요.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 감소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CEO 발언 살펴보면 네. 매출은 시장 전망을 하회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작년 4분기 정도에 정부 셧다운 영향 때문에 순이익 부분에서 2%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은 먼저 주당 순이익 감소, 이익 감소에 먼저 반응을 해서 주가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뭐 정부 셧다운 영향은 일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델타항공도 JP모건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예, 네.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때 조금 차익 실현 정도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때 내용 들어보면은 이제 보잉 항공기를 30대 추가로 네. 구매를 하면서 이제 항공 노선을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흐름도 네,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정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 한 해 동안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델타 항공과 JP모건을 필두로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S&P 500 기업들의 이 전반적인 실적 평가도 궁금한데 4분기 실적 잘 좀 보낼 수 있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의 증시 흐름을 돌이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고 하지만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근데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는데 네. 예, 계속해서 분기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분기 실적 발표 때 한 번씩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결국 성장했던 계속 뛰어넘는 느낌이었죠. 예,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6년도 실적 전망에서도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IT 기업들이 있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IT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 뭐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 TSMC도 있고요. IT 기업들 중심으로 숫자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 업종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괜찮은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26년도 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는 IT 기업에서는 뭐 25% 정도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전망치가 가장 안 좋은 쪽이 뭐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그렇네요. 이쪽입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뭐 허쉬, 초콜릿 허쉬 기업이나 아니면 랩메스턴 같은 식품 기업들이 이제 코코아나 팜 오일 같은 것들이 관세 네. 때문에 일단 보편 관세나 특별 관세 때문에 공급망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전망이 올라가면서 좋게 보지만 이런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네. 아무래도 올해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AI 쪽에 좀 더 이제 치중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방어주 성격의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기업 이슈들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를 엔비디아 우선 들고 와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에 주목할 만한 큰 성장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지금 너무나도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잘 아시는 종목인데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종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예. 박스권 한번 갇히고 나니까 좀 예.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난주에 있었던 CES 2026년에 따르면 네. 거기에서 추가 호재가 나왔습니다. 아. 예, 일단 엔비디아의 지난 25년도 10월에 얘기했던 수주 잔고가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연간 실적보다도 2배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더해서 지금 블랙엘 플랫폼에서 다음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가 베라루빈 반도체인데 거기에 대한 주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전망은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가격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25배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가 지난 과거 5년 평균 대비해서 많이 낮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가격은 뭐 나이키나 그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보다도 많이 싸져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오클로를 들고 와 주셨는데 저희 시간대 오클로 얘기는 좀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원전 이제 SMR 관련주들 최근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오클로가 최근에 좋은 이슈가 있어서 급등했던 주가 흐름을 네.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클로는 미국에서 소형 원전을 개발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업체고요. 최근에 주가 모멘텀은 이제 메타랑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오클로는 직접 원전을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해서 이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인데요. 이런 원전 사업자들이 원전 사업 기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익은 2030년 이후에 찍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로부터 네. 선불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전 사업자들의 그런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메타가 워낙에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클로는 원전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SMR 종목들 가운데 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준범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